손절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관계가 건강하지 않다는 증거다. 생각해보라. 정말 좋은 관계에서는 손절을 고민하지 않는다. 함께 있으면 편하고, 대화하면 즐겁고,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가 더 나아지는 관계에서는 이런 고민 자체가 생기지 않는다. 손절을 고민한다는 건 이미 그 관계가 당신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는 뜻이다. 이미 당신은 알고 있다. 이 관계가 문제라는 것을. 하지만 당신은 결단을 내리지 못한다. 며칠 고민하고, 몇 주 망설이고, 몇 달을 끌고 간다.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묻는다. 내가 예민한 건가? 내가 너무 쉽게 포기하는 건가? 조금만 더 참으면 나아지지 않을까? 하지만 이 질문들은 당신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 뿐이다. 왜냐하면 이 질문들은 잘못된 질문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관계를 잃는 것보다 결단하는 자신을 두려워한다. 이게 핵심이다. 당신이 두려워하는 건 그 사람을 잃는 것이 아니다. 결단을 내린 당신 자신이 두렵다. 내가 냉정한 사람인가? 내가 너무 쉽게 사람을 버리는 건가? 나중에 후회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 당신을 붙잡는다. 그래서 당신은 계속 고민만 하고 결정은 미룬다. 추억, 정, 시간, 노력이라는 감정 자산이 판단을 흐린다. 당신은 그 사람과 함께한 시간이 아깝다. 좋았던 기억이 남아있다. 그래도 예전에는 좋았는데, 그래도 나한테 이런 건 해줬는데, 같은 생각이 당신을 붙잡는다. 하지만 과거가 좋았다고 해서 현재도 좋은 건 아니다. 지금이 불편하면 과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 여기까지 왔는데라는 매몰 비용 심리도 작용한다. 이미 투자한 시간, 감정, 노력이 아까워서 관계를 끊지 못한다. 하지만 이미 들어간 비용은 돌아오지 않는다. 조금만 더 버티면 달라질 거라는 기대는 착각일 뿐이다. 당신이 버티는 동안 손해는 계속 누적된다. 나쁜 관계보다 불확실한 미래가 더 무섭다. 이것도 중요하다. 당신은 이 관계가 불편하지만 끊고 나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 혼자가 될지도 모른다. 더 외로워질지도 모른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지 못할지도 모른다. 이 불확실성이 당신을 붙잡는다. 그래서 당신은 익숙한 고통을 선택한다. 새로운 불확실성보다는 차라리 지금의 불편함이 낫다고 생각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틀린 질문을 하고 있다. 그래도 좋은 사람인 것 같아. 이 질문이 왜 틀렸는가?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그 사람이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가 중요하다. 세상에는 좋은 사람이지만 당신과는 맞지 않는 사람이 있다. 좋은 사람이지만 당신을 소모시키는 사람이 있다. 좋은 사람이지만 당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 나한테 잘해주긴 해. 이것도 틀린 질문이다. 가끔 잘해주는 것과 일관되게 존중하는 것은 다르다. 평소에 당신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다가 가끔 잘해주는 건 잘해주는 게 아니다. 그건 당신을 붙잡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일 뿐이다. 진짜 잘해주는 사람은 평소에도, 불편한 순간에도, 이익이 없을 때도 당신을 존중한다. 완전히 나쁜 건 아니잖아. 이것도 위험한 질문이다. 완전히 나쁘지 않으면 괜찮은 건가? 완전히 독이 아니면 먹어도 되는 건가? 당신은 왜 기준을 완전히 나쁘지 않음에 두는가? 당신의 기준은 나를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어주는가여야 한다. 완전히 나쁘지 않은 것으로는 부족하다. 내가 좀 참으면 되지 않을까? 이게 가장 위험한 질문이다. 참는다고 해서 관계가 나아지지 않는다. 참으면 상대방은 당신이 괜찮다고 생각한다. 당신이 계속 받아주니까 계속 그렇게 행동한다. 참는 것은 해결이 아니라 문제의 연장이다. 이 질문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는가? 이 질문들은 모두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질문이다. 나를 보호하기 위한 질문이 아니다.
당신은 관계를 끝내지 않기 위해 계속 이유를 찾고 있다. 상대방을 변호하고 상황을 합리화하고 당신 자신을 설득하려 한다. 하지만 이런 질문들로는 절대 답을 찾을 수 없다. 이제 손절 여부를 결정하는 단 하나의 질문을 제시하겠다. 이 질문 하나면 모든 고민이 끝난다. 이 사람과의 관계가 나를 더 나은 방향으로 밀어주고 있는가? 아니면 계속 나를 소모시키고 있는가? 이것이 전부다. 다른 질문은 필요 없다.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완전히 나쁜지, 가끔 좋은지, 예전에는 어땠는지 같은 건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단 하나, 이 관계가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다. 이 질문을 다양한 상황에 적용해보자. 연애 관계라면 이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당신은 더 자신감 있어지는가? 아니면 더 작아지는가? 이 사람과 대화한 후 당신은 기분이 좋아지는가? 아니면 지쳐 있는가? 이 사람은 당신이 목표를 향해 가도록 응원하는가? 아니면 당신을 불안하게 만드는가? 친구 관계라면 이 친구를 만나고 난 뒤 당신은 에너지가 충전되는가? 아니면 소진되는가? 이 친구는 당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가? 아니면 계속 평가하고 비교하는가? 이 친구와의 우정은 당신을 성장시키는가? 아니면 같은 자리에 머물게 하는가? 직장 관계라면 이 동료나 상사와 일할 때 당신은 배우고 성장하는가? 아니면 소모되고 지치는가? 이 사람은 당신의 노력을 인정하는가? 아니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가? 이 관계는 당신의 커리어에 도움이 되는가? 아니면 방해가 되는가? 가족 관계도 마찬가지다. 이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가 당신을 정서적으로 안정시키는가? 아니면 불안하게 만드는가? 이 사람은 당신의 선택을 존중하는가? 아니면 계속 통제하려 하는가? 이 관계는 당신이 독립적인 삶을 살 수 있게 하는가? 아니면 의존하게 만드는가? 이 질문이 왜 모든 고민을 끝내는가? 사람은 변할 수 있지만 관계의 방향성은 잘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 당신을 소모시키는 관계는 계속 당신을 소모시킨다. 한두 번의 좋은 순간이 있어도 전체적인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 당신을 존중하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존중하기 시작하지 않는다. 당신을 불안하게 만들던 사람이 갑자기 안정감을 주지 않는다. 반복되는 패턴은 우연이 아니다. 한두 번은 실수일 수 있다. 하지만 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면 그건 패턴이다. 그 사람의 본질이다. 당신이 불편함을 느끼는 상황이 한 달에 한 번씩 반복되면 그건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다. 구조적인 문제다. 나를 소모시키는 관계는 시간이 갈수록 더 깊게 망가진다. 처음에는 작은 불편함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불편함은 커진다. 당신은 점점 작아지고 자신감을 잃고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한다. 관계가 오래될수록 빠져나오기는 더 어려워진다. 투자한 것이 많아지고 익숙해지고 대안을 찾기 힘들어진다. 결단을 미루는 동안 손해는 계속 누적된다. 당신이 고민하는 이 시간 동안 당신의 에너지는 계속 소모되고 있다. 당신의 자존감은 계속 깎이고 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다른 일들, 만날 수 있는 다른 사람들, 갈 수 있는 다른 길들을 놓치고 있다. 고민이 길어질수록 당신은 더 많은 것을 잃는다. 이제 당신 스스로에게 이 질문들을 던져보라. 이 관계 이후 나는 더 나은 사람이 되는가? 이 사람을 만나고 난 뒤 내 감정 상태는 어떤가? 나는 이 관계에서 자주 나를 설명하고 있지 않은가? 이 관계는 나를 존중하는가, 소모하는가? 나는 이 관계에서 내가 원하는 나로 살 수 있는가? 이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나는 편안한가, 긴장하는가? 이 관계는 내 목표를 향해 가도록 돕는가, 방해하는가? 나는 이 관계에서 성장하는가, 정체되는가?
이 사람은 나의 성공을 기뻐하는가, 불편해하는가? 나는 이 관계 때문에 다른 기회를 놓치고 있지 않은가? 이 관계는 내 삶의 플러스인가, 마이너스인가? 이 질문들에 정직하게 답해보라. 변명하지 말고, 합리화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답해보라. 답은 이미 나와 있다. 손절이 아니라 정리라는 관점으로 봐야 한다. 손절이라는 단어는 너무 극단적이다. 마치 상대방을 벌주는 것처럼, 복수하는 것처럼 들린다. 하지만 정리는 다르다. 정리는 복수가 아니다. 정리는 감정이 아니라 자기관리다. 내 삶에서 나를 소모시키는 것들을 정리하고 나를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어주는 것들에 집중하는 과정이다. 관계를 끊는 게 아니라 거리를 재설정하는 것일 수도 있다. 완전히 인연을 끊어야 하는 관계도 있고 거리를 두면 되는 관계도 있다. 중요한 건 당신이 통제권을 가지는 것이다. 상대방이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당신이 결정하는 것이다. 모두를 만족시키는 선택은 없다. 당신이 관계를 정리하면 상대방은 불편할 것이다. 주변 사람들도 뭐라고 할 수 있다. 너무한 거 아니야? 조금만 더 참지 그랬어? 그래도 오래 알고 지낸 사이인데. 하지만 당신은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다. 당신이 선택할 수 있는 건 당신의 삶이다. 다른 사람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삶을 살 것인가? 당신 자신을 보호하는 삶을 살 것인가? 정리는 도망이 아니라 방향 수정이다. 당신은 도망치는 게 아니다. 당신은 당신의 에너지를 더 가치 있는 곳에 쓰기로 결정하는 것이다. 당신을 소모시키는 관계에서 빠져나와 당신을 성장시키는 관계에 집중하는 것이다. 이것은 회피가 아니라 선택이다. 고민이 길어질수록 답은 이미 나와 있다. 정말 좋은 관계라면 고민하지 않는다. 정말 가치 있는 관계라면 손절을 생각하지 않는다. 당신이 며칠, 몇 주, 몇 달을 고민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답이다. 당신은 이미 알고 있다. 이 관계가 당신에게 좋지 않다는 것을. 질문을 바꾸지 않으면 인생은 반복된다. 당신이 계속 그래도 좋은 사람인 것 같아. 나한테 잘해주긴 해. 완전히 나쁜 건 아니잖아. 같은 질문을 던지면 당신은 계속 같은 상황에 갇힌다. 질문을 바꿔야 한다. 이 관계가 나를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드는가? 라는 질문으로. 모든 관계는 유지할 가치가 있는 게 아니다. 오래 알고 지낸 관계, 정이 있는 관계, 추억이 있는 관계라도 당신을 소모시킨다면 끝내야 한다. 시간이 길었다고, 정이 있다고, 추억이 있다고 해서 당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관계를 붙잡을 이유는 없다. 너를 소모시키는 관계는 이유가 있어도 끝내야 한다. 상대방에게 사정이 있을 수 있다. 상대방도 힘들 수 있다. 상대방도 나쁜 의도는 아닐 수 있다. 하지만 그게 뭐 어떤가? 당신이 소모되고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당신은 상대방의 사정을 이해할 수는 있지만 당신 자신을 희생할 필요는 없다. 고민된다는 건 이미 답이다.